미국에서 SNS를 중심으로 자동차를 훔치는 범죄놀이가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 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타는 동포들은 불안감 속에 차량 도난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차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조인영 리포터입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동영상들입니다. 차를 훔치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훔친 자동차를 자랑하는 이른바 챌린지까지 퍼지면서 도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 범죄는 현대 기아차 가운데 시동 제어 장치인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없는 차량을 노립니다.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보안 장치입니다. I think it's crazy that people are able to post on TikTok those kinds of like illicit activities and that TikTok doesn't take it down. And I also think it deters people from buying those kinds of cars when there are people trading information on how to steal them. 절도범들은 자동차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낸 뒤 충전용 USB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현지 경찰은 현대 기아차 도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Recently, Kias that were made from 2012 to 2021 and Hyundais that were made from 2015 to 2021 have been targeted by kids. 현대 기아차를 주로 타는 동포들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절도범들이 차를 훔치기에 시동을 걸더라도 운전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핸들이나 브레이크 잠금 장치를 사서 다는 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예방법인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차를 이렇게 밖에 세워둘 수 있는 상황도 계속 아니고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치를 보게 되면은 아마 더 조심해서 그런 것을 더 덜 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미국 내 도난 사고가 잇따르면서 차주들이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차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대하면서 우리 한국차가 판매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현대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은 차량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키트를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상에서 차량 절도 범죄를 일종의 놀이처럼 여기는 영상이 여전히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뉴질랜드의 2분기 물가 상승률이 3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한인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진열된 물건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훌쩍 오른 식료품 가격에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When one shops, you're constantly looking for what is cheap, what is cheaper in that week, and basing your diet around things that, if they're overpriced, I don't buy them. I think bread, milk, vegetables, the staple vegetables that New Zealanders mostly eat, potatoes, broccoli, carrots, everything has gone up. 아무래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많이 되죠. 장 보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가격을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좀 더 싼 것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이제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왜냐하면 뉴질랜드의 지난 2분기 물가 상승률은 7.3%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도 올려야 하지만 선뜻 인상하기엔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연도가 바뀌면서 한번 올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많이 원재료 값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상승 요건은 많은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손님들도 저항감이 생기니까.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뉴질랜드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고 도로 사용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인하에 나섰습니다. 주거비와 교통비, 식품비 등 일부 항목에서 물가가 오른 만큼 관련 정책을 세분화해서 물가 안정화에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플레 요인에 맞추어서 핀셋으로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는 현재 인플레가 국제적인 정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0.5%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이후 4회 연속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통화 긴축이 과연 물가 상승을 잡을 해법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월드 이준섭입니다. 방역 요새라 불리며 국경을 막아온 호주가 코로나19 동안 굳게 닫아온 국경을 다시 연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도심은 해외 관광객으로 활기를 되찾긴 했지만 한국인 관광객 본격 유입을 기대한 한인 상권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윤영철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초 외국인 입국 규제를 전면 해제한 호주. 지난 6월 호주에 들어온 해외 입국객은 27만여 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2년 전과 비교해 50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남반구 호주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띕니다. 날씨도 엄청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하늘이 너무 넓고 맑아서 너무 좋아요. 한국에 돌아갈 때는 PCR이나 이제 검사를 꼭 해야 되는데 또 여기는 유료라서 그런 게 좀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한인 상권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6월 호주를 찾은 한국인 입국객은 4천여 명.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식당 매출의 35%를 차지했던 한 식당은 올해 관광객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국경을 열어도 한국에서 오신 손님 아직 못 봤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단체 관광객 손님은 전에보다 아예 없으니까 매출에서 한 30% 정도는 줄었다고 봐야죠.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은 아직 덜 된 것 같고요. 특히 여행업이 가장 크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교해서 거의 매출액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관광객의 발목을 잡는 건 한국 정부의 입국 규제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 해외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PCR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호주 내 검사 비용이 우리 돈 13만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일주일 동안 현지에서 자비로 격리해야 하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하고요. 한국에 돌아가실 수도 없고 호주에 남았는데 그 나오셔서 체류비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주 한인 사회는 하루빨리 한국인 관광객들의 부담이 줄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월드 윤영철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죠. 최근 보라카이 섬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지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김미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관광객을 태운 배가 보라카이 섬을 향해 출발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변은 물론 쇼핑몰과 식당은 인파로 붐빕니다. 7월 한 달 동안 보라카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6,700여 명. 전달보다 무려 240%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은 8,500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에 굉장히 목말라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가 이번에 직항이 뜸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해외여행에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호텔이나 식당 등 여행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 입출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밀려든 인파에 어딜 가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행지에서 감내해야 할 번거로움도 적지 않습니다. 더운 나라인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조금 그게 이제 좀 덥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물가가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망고 아이스크림 하나에 뭐 한 7,500원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공항 입국할 때 서류 검사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입국 심사 QR 코드라든지 아니면 그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현지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인들 입장에서도 급증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 폐업한 여행사가 많은 데다 한국에 돌아가 정착한 가이드가 보라카이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일손이 모자란 겁니다. 가이드들이 불확실하니까 보라카이로 일을 하러 안 오니까 들쑥날쑥하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안 오는 거죠, 한국에서.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늘어나는 여행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관광업이 빠르게 회복되는 분위기지만 여행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YTN 월드 김미루입니다. 태국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일반인의 재배나 판매를 허용하면서 식품과 일상용품에까지 대마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갖고만 있어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김기성 리포터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노점상, 빵틀 위에 붙는 반죽의 색이 특이합니다. 초록빛 반죽 곳곳에 잘린 풀잎도 보이는 이 간식엔 대마가 들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 6월 9일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한 뒤로 보이기 시작한 광경입니다. And again, I reiterate that my policy on cannabis is only focusing on medical purpose and healthcare, and that's all. 태국 정부는 향락용 대마 사용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마는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각종 음료와 요리뿐 아니라 조미료, 치약,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태국 내 대마 시장이 2025년까지 약 12억 달러, 1조 6천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อาหารและเครื่องดื่มที่มีส่วนผสมของกัญชานะครับ 30 ถึง 50 คนต่อวันลูกค้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นี่ยหาเราเจอได้จากการเซิร์ชคำว่า Cannabis Cafe ครับ 이처럼 대마 관련 제품이 크게 늘면서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즉 태국처럼 대마가 불법이 아닌 나라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대마를 피우거나 소지 운반할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침입하는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입증하는데 이제 수개월, 길게는 이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수사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태국 한인 사회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대마를 뜻하는
칸나비스, 마리화나, 위드, 그레스, 깐차, 깐총 등이 적힌 물품을 피하고 부주의로 인한 대마 섭취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비교적 안전한 한국 식당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막 섞여서 대마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먹고 모르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국 식당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종 외국인들이 대마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 음식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업소 및 태국 내에 있는 한일 업소에서는 마약 관련된 음식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향신료, 고수를 빼달라는 말을 익혀오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대마를 빼달라는 마이똥깐 깐차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드 김기성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에다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휘청이는 경제에 서민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면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래연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빵이 주식이지만 밀수입 의존도가 높은 모로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수입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밀을 포함한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원래 5kg에 45디람 정도였는데 지금은 55디람으로 올랐네요.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지갑은 닫히고 가게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고 있습니다. تقول لك بأن المغرب راه كان معتمد على شحال المواد تيجيو من أوكرانيا ونهار نط الحرب راه القضية ولات فيها هكاك ماشي على الناس دوك الناس الآخرين واصلين عندهم مسائل ولكن المسكين هو اللي تزير في هذه الدولة. لا دابا ما كاينش إقبال كان دابا ثقيل تجيب كاع السلعة وتبقى تشوف فيها إن الناس الشرية جاتهم غالية. 예년 기준 모로코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이었지만 올해 2분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나 급등해 약 15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물품의 값이 오르는 게 문제입니다. 식량, 에너지, 교통, 신선 야채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건값들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모로코는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의 비중이 38%로 알제리 48% 다음으로 높아 물가 상승에 취약한 편입니다. 세계은행은 북아프리카에서 물가가 1% 오르면 빈곤층이 약 50만 명이 늘어난다면서 최근 모로코에선 부자들이 유리한 보조금 정책 추진과 기름값 등의 물가 급등으로 모로코 내 빈곤율이 1.1%에서 1.7%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민을 타격하는 경제난이 장기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도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YTN 월드 김래연입니다.